안녕하세요, 김윤수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식단 편이고, 오늘은 좀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또 몇 가지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좀 한식류를 되게 좋아하고요. 한식류,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제육볶음 이런 한식류, 중국집 음식, 양식, 딱 이 세 가지. 디저트는 제가 또 케이크를 엄청 좋아합니다. 생크림 들어가 있는 빵, 초코 케이크. 생각보다 애기 입맛이어서. 그러니까 사실 안 좋다라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 나트륨 자체를 좀 고나트륨을 먹게 돼버리면 몸에 수분이 정체가 되면서 전날 밤에 뭐 야식을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이런 고나트륨의 음식을 먹고 자고 일어났을 때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 붓는 게 결국 부종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게 결국 우리 몸에 체내 수분이 정체돼서 몸이 부어오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려면 말 그대로 이제 체지방을 좀 깎아내려야 되고 체중을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계속 몸이 붓거나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다이어트랑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온 거고, 물론 나트륨이라는 성분 자체가 우리 몸의 인체에 되게 필요한 성분이기는 해요. 나트륨도 있고 이제 칼륨이, 이 두 가지가 전해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이 전해질 농도를 담당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대사라든지 근육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적절한 양은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 또 이제 과다하게 많게 되면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좀 나트륨이 좀 낮은 좀 식단을 좀 구성하시는 게 되게 좋죠. 사실 소금이 제일 좋고, 그래서 이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따로 이렇게 챙기고 다녀요. 땀을 이제 많이 흘리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우리 몸에 전해질이 다 빠져나가거든, 노폐물과 동시에. 그래서 그만큼 전해질 또 다시 보충을 해줘야 되고, 특히나 이제 여름같이 엄청 땀을 많이 흘리는 이런 계절에는 더욱더 이제 나트륨을 좀 많이 챙겨 드셔야 되는데, 왜 소금을 먹냐면 정제된 소금이 있고 정제되지 않는 소금이 있어요. 정제된 소금은 우리가 뭐 섭취를 하고 뭐 소변이든 땀으로든 배출이 돼요. 배출을 시키고 다시 먹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순환 자체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제되지 않는 소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닭가슴살, 요즘 맛있는 닭가슴살 많잖아요. 뭐 닭가슴살 스테이크, 뭐 닭가슴살 핫도그, 이런 거 보면 나트륨이 일반 닭가슴살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정제되지 않는 소금으로 보통 이제 가공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쉽게 배출이 잘 안 돼요. 내가 소변을 보든 아니면 땀을 흘리든 쉽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소금같이 좀 빨리빨리 이제 배출이 되는 것들로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이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소금 같은 것도 적절한 양으로 이제 챙겨 드시는 게 좋죠. 단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고 뭐 엄청 많아요. 뭐 올리고당이 있고 엄청 많은데, 그것 또한 이제 적절하게 필요하죠. 우리 몸에 적절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당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생크림이라든지 뭐 이런 디저트에 들어가 있는 이런 완전 좀 오로지 그러니까 설탕 덩어리들,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결국 이제 좀 당뇨가 오거나 뭐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좋지만은 않죠. 그렇죠. 보충제로도 요즘은 나와요. 운동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에너지를 사용해서 다시 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도 먹어야 되고 단백질도 섭취, 그러니까 프로틴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순수 이 깨끗한 당으로만 만들어 놓은 이 보충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 끝나면 그거를 이제 같이 해가지고 프로틴이랑 섞어가지고 이제 같이 섭취를 하죠. 포도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막 병원에서도 수액으로도 놔주잖아요. 저희 몸에 좋은 당이기 때문에 필요한 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몸에서 배출이 잘 안 되고 쉽게 축적이 되면서 또 빠르게 지방으로 또 전환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좋지는 않죠. 또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운동하기 전에 공복 상태가 좋나요? 아니면 뭘 먹고 해야 되나요? 라는 또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사실 공복 상태가 좋기는 해요. 우리 위 속에 음식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을 했을 때가 굉장히 좋아요. 내 위가 음식물 남아있나? 이런 걸 체크를 잘 못하실 텐데, 부스터 같은 거를 먹어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가끔 이제 부스터를 먹으면 몸이, 피부가 좀 따끔따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느 날은 반대로 따끔따끔 거리지 않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부류가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공복인 상태에서는 이 피부가 따끔따끔 거리는 느낌이 빨리 와요. 왜냐하면 이제 흡수도 그만큼, 위에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전체적인 혈류로 이제 흡수도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근데 위에 만약에 음식물이 있으면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위에다가도 이제 혈류를 많이 보내고 그만큼 작용을 하기 때문에 흡수 속도도 현저히 떨어지죠. 따끔거리는 걸로 한 번씩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복 상태, 마냥 굶고 가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내가 충분히 내 위에서 음식물이 소화될 수 있는 그 시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운동에 대한 집중도도 되게 높아지실 거고, 운동 30분에서 1시간 전에 식사를 하시고 운동하실 경우에는 배가 좀 더부룩하거나 혹은 좀 고강도 트레이닝을 했었을 때 메스꺼움 현상이나 구토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웬만하면 공복에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사실 단 거와 짠 거, 이제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사실 뭐 저도 사실 좋아하고요. 저도 뭐 보디빌딩 선수지만 또 이제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시합 출전이라든 위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 확실히 그런 것들을 좀 절제를 한 상태에서 이제 또 식단을 또 구성을 하고, 근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불필요하긴 하지만 또 어떻게 사람이 또 그걸 안 먹고 살겠어요. 네 끼를 먹는다 그러면 한 끼 정도는 그냥 솔직히 내가 먹고 싶은 걸 구성을 하고 나머지 세 끼는 식단을 하시고 운동을 꾸준히 고강도로 하시면 충분히 뭐 그게 지방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뭐 근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꾸준히 열심히 잘 챙겨 먹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